이렇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리 정보를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옛 세계 지도와 오늘날의 세계 지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과거의 종이 지도와 오늘날의 전자 지도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종이 지도는 종이에다가 지형 지물의 위치, 형태 등을 제한된 양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3차원적인 전자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그 지역, 그 장소의 영상과 센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내외 공간 정보를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해 두기도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가 마치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세계 지도에 비해서 오늘날의 세계 지도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정교한 전자 지도 제작으로 다양한 속성 정보가 뭐였죠? 네, 그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성질을 나타내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성질과 인문 성질을 모두 지도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보를 추출하거나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와 같이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거리와 면적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함께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공한 정보를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서 복사나 배포가 쉽고 파일 형태로도 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도를 원하는 형태로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해졌고, 국가마다 그것을 더욱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정보를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비스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바로 국가 경제 또는 국가 정치,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활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 지도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지도 제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도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이 지도를 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GIS, 지리정보학과를 진학하는 것도 좋은 진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컴퓨터로서 지리 정보를 우리가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합치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지리정보 체계 GIS에서는 다양한 지리 정보를 각각의 레이어로 구분을 해서 이를 합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그래서 지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각각의 지리 정보가 담긴
레이어들을 합치는, 하나로 합쳐서 종합 분석을 하는, 이것을 바로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레이어를 합치는, 중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중첩 분석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지도에서 공간적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분석과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계산을 위해서 이 각각의 정보를 점, 선, 다각형의 위상구조로 재구축을 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이 속성에 대한 조직을 포함하는 2레이어 이상을 중첩하는 것을 바로 중첩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리정보 체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중첩 분석을 활용한 입지 선정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020년 수능 문제인데요. 이 GIS에서도, 파트에서도 이 중첩 과정을 통해서 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년 수능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을 하여 출산의료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어떤 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의 A에서 E부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합산 점수입니다.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합산 점수를 구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중첩을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수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점수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해야 하니까 점수가 높은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지도를 보시면 1인당 GDP가 1000 미만인 곳이 3점이니 1000 미만인 곳을 먼저 찾아볼까요? GDP가 1000 미만인 지점이, 그렇죠. D 그리고 B 그리고 D 그리고 E가 되겠습니다. B와 D, E가 3점이고 A는 1점, C는 2점이니까 A와 C는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되겠네요. 이렇게 지워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도시화율이 30% 미만인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미만인 곳을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역시나 B, 그리고 D, 그리고 C가 되겠습니다. A는 40% 초과하였기 때문에 1점만 가져가게 되고, E는 30에서 40%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2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C와 A는 탈락했으니 지워보고, 그러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합산하였을 때 B와 D가 각각 합산 점수가 6점이니 2도 지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조건은 출생률인데,
출생률이 40% 초과하고 있는 국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40% 초과한 국가는 마지막 지도에서 한 군데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바로 D입니다. D는 3점, B와 C와 E는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2점씩 줄 수 있을 것이고, A는 30% 미만이기 때문에 1점만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도를 통해서 최종 지리적 의사 결정지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네, 바로 합산 점수가 9점으로 가장 높은 D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 또는 가장 낮은 국가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를 합쳐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중첩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아프리카 대륙이 사례로 소개가 된 만큼 각각의 나라가 어디인지는 함께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A에 해당하는 이곳은 그렇죠. 스핑크스가 유명한 이집트가 되겠고요. B는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아래쪽에 있는 이곳도 신맛이 나는 커피로 유명한 케냐가 되겠고요. 정답이었던 이 D 지역, 출산의료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게 된 이 D 지역은 바로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탄자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중첩 분석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세계 지도와 옛 종이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옛 종이 지도와 오늘날의 전자 지도에 담긴 지리 정보의 공통점에는 그렇죠. 본연의 지도의 역할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형 지물의 위치나 형태와 같은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역시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더 극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옛 종이 지도는 그 종이 지도에 담겨져 있는 위치나 형태 등의 정보만 얻을 수 있었지만, 전자지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추출하거나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정보의 가공이 가능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추출 또는 통합,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의 유리한 것이 바로 전자지도였습니다. 이렇게 지리정보체계 GIS가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기예보, 그리고 길찾기, 교통정보를 검색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것처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는 차량의 데이터와 사용자의 위치를 즉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찾거나 또는 나아가서 사고나 차량 도난 등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담겨져 있는, 공간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지리 정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고, 또 나아가서 더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18페이지를 보시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으로도 세계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만큼 때로는 이러한 정보가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료 1번을 보시면 인터넷 위성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 G사는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을 해서 외국 데이터 센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국내 산업 발전 및 국익 기여와 안보 위협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어떤 나라에게 악용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가 위협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사용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